여러분 혹시 요즘 집값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안하신가요? 내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니 15억 원이니 하며 겉보기엔 번듯한 자산가 같은데 정작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신 적은 없으신지요? 대한민국 부동산이 내 전 재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갑작스러운 수술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정작 손도 쓰지 못하고 멍하니 계셔야 했던 답답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가슴 먹먹하고도 뼈 때리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 겪는 가장 가혹하고도 현실적인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 10곳 중 8곳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거든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종부세니 재산세니 세금 고지서는 무겁게 날아오는데 정작 내 지갑 속에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기가 막힌 모순 말이에요. 진정한 부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가상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주머니에서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가 왜 인생 후반전에 내 생명줄과 품격을 결정하는지 오늘 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짜 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모두 가명이고 음성은 AI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주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72세 박정숙 할머니 이야기부터 가만히 들어보시죠. 박 할머니는 서울 강북구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하나는 30년 전에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장만한 내 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10년 전에 자식들 상속이라도 해줄 요량으로 투자로 사신 거였죠. 현재 시세로 따지면 2채를 합쳐 총 15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명절 때마다 박 할머니를 부러워하며 걱정 없이 살아서 참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노후 걱정 없겠어요. 라는 부러움 섞인 목소리를 자주 들으셨죠. 그런데 지난달 찬 바람이 쌩쌩 불던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긴급 검사를 받아보니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혈관을 뚫는 시술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정말 기가 막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 시술비와 일주일 입원비로 당장 현장에서 결제해야 할 돈이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박 할머니 통장 잔고는 겨우 80만 원이 전부였던 거죠. 매달 나오는 적은 국민연금은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로 자동이체되어 빠져나가기 바빴고 신용카드 한도도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고요. 15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서울 하늘 아래 든든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내 심장을 살려낼 당장 쓸 돈 500만 원이 없었던 거죠. 다행히 새벽에 급히 연락받은 둘째 아들이 회사에서 긴급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를 겨우 해결해 줬어요.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박 할머니도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박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해요. 15억 원이나 되는 재산이 있는데 왜 나는 당장 필요한 500만 원이 없어서 응급실 바닥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 만약 그 새벽에 아들이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날 밤 박 할머니는 뼈저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필요한 돈을 지체 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박 할머니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60대 이후 진짜 필요한 현금 관리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을 나눌 겁니다.
첫째로 왜 60대 이후에는 부동산보다 현금이 더 중요한지 구체적인 이유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통장에 정확히 얼마를 상시 보관해야 하는지 월별 필수 현금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이기면서도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실전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넷째로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꿀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주의사항들과 세금 절약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안전하면서도 꾸준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현금 관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진짜 든든한 노후 준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내 통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진실부터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부동산보다 현금이 더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68세 김철수 씨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들어보시죠. 김철수 씨는 평생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해 오신 분이었어요. 30대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려가며 40년 동안 오직 부동산 투자만 해오셨거든요. 서울 강서구에 상가 2개, 마포구에 아파트 1채, 그리고 살고 있는 집까지 총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2026년 시세로는 약 12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도 꽤나 쏠쏠했습니다. 상가 2채에서 나오는 월세로 180만 원, 아파트 임대료로 월 150만 원 합쳐서 총 330만 원이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왔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김 씨를 성공한 건물주 투자자로 부러워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생 걱정 없겠어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으로도 해외여행 다니며 충분히 살겠네요. 김 씨 역시 스스로 매우 만족하셨어요. 이 정도 탄탄하게 부동산을 쥐고 있으면 노후 걱정은 전혀 없겠다고 자만하셨거든요. 그런데 길어지는 내수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여파가 닥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임대료 수입에 큰 변화가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임차인들이 하나둘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며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애원해왔어요. 사장님, 정말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임대료 좀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요즘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너무 올라서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김 씨 역시 오랜 세월 함께한 임차인들의 사정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가 2채의 임대료를 합쳐 월 1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크게 낮춰주셨어요. 그래도 공실로 비워두는 것보다는 낮춰서라도 붙잡아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문제는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정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게 된 거예요. 혈당 조절이 갑자기 안 되면서 신장 기능까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꾸준히 관리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평생 신장 투석을 받으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학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며 검사비와 주사 치료비 약값까지 합쳐 월 치료비만 150만 원이 꼬박꼬박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임대료 수입은 월 33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이미 60만 원이나 줄어든 상태였죠. 물가가 치솟아 부부의 기본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부족한 적자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통장에 쥐고 있는 즉시 쓸 수 있는 현금은 겨우 300만 원이 전부였기에
3개월도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었어요. 결국 고심 끝에 상가 한 채를 급매로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상가 거래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에 매물을 맡겨놓고 6개월을 기다려도 사겠다는 매수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즘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 끼고 상가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사장님. 시세대로 내놓으시면 절대 안 팔리고 가격을 대폭 내려야 입질이라도 올 것 같은데요. 중개사의 그 차가운 말에 김 씨는 절망했습니다. 원래 시세가 최소 4억 원인 상가를 3억 2천만 원까지 낮춰 내놓았는데도 시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병원비와 생활비 압박에 못 이겨 시세보다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손해를 보고 2억 8천만 원에 겨우 상가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자산을 정리하다 보니 세금과 각종 수수료 부담까지 크게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저것 다 떼고 손에 쥔 현금은 2억 3천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때 병원 대기실에 앉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해요.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재산이 아무리 수십억 원이 있으면 뭐 하나 당장 내 몸 아플 때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결국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도둑맞듯 잃어버리는구나.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팔고 싶을 때 즉시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요술방망이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김 씨는 남은 부동산 하나를 더 과감히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대폭 늘려가고 계십니다. 다시는 그런 피눈물 나는 헐값 처분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이런 뼈아픈 일이 왜 유독 은퇴한 시니어들에게 자주 일어날까요? 여러 금융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명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 가구의 평균 부동산 보유 비중은 전체 자산의 무려 82.3%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즉시 융통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겨우 17.7%에 불과하죠. 이것은 젊은 30대 가구의 자산 구성과 비교하면 얼마나 불균형한 구조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30대의 경우 부동산 비중은 45%에 불과하고 현금성 자산이 55%를 차지하거든요.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할까요? 젊을 때는 부동산 투자가 당연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상승기를 기다릴 수 있고 대출을 받아서 지렛대 투자도 가능하죠. 매달 고정적인 직장 월급이 나오니 버틸 체력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은퇴를 맞이한 60대 이후부터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연평균 의료비가 367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건 단순 평균일 뿐입니다. 실제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중대 질병이 생기면 연간 본인 부담금만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둘째로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에 시니어들은 대응할 체력이 없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임대 수입이 줄어들 때 젊은이들은 버티며 후일을 도모할 수 있지만 시니어에겐 기다려줄 세월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셋째로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유동성 확보 속도가 너무나도 느립니다. 황금성이 가장 좋다는 아파트조차 매매 계약을 맺고 잔금을 받기까지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상가나 토지는 몇 년이 걸려도 안 팔리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넷째로 마음이 급해 급매로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김철수 씨 사례처럼 시세보다 수억 원씩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나이가 들수록 노후 건물의 임차인 관리나 건물 유지 보수 스트레스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섯째로 부동산 위주의 자산은 훗날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상속세 폭탄과 분쟁의 불씨를 남겨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한 부동산 과다 구조를 현금 중심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진짜 객관적인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인터넷 부동산 앱만 보고 내 집값을 과신하지 마시고 동네 공인중개업소 최소 3곳 이상을 직접 방문하여 사장님들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급매로 던진다면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가장 보수적인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진짜 내 자산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최소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장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현재 내 부동산 비중이 80%를 넘는다면 이를 60% 이하로 낮추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절대 서둘러서 한 번에 정리하려 하지 마시고 3년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시장 상황을 보며 천천히 실행에 옮기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보유한 부동산 중에서 가장 현금화가 쉽고 덩치가 큰 녀석부터 먼저 정리 대상에 올리십시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빠르게 팔립니다. 지방에 묶여있는 토지나 노후 건물보다는 서울 수도권의 요지에 있는 부동산을 먼저 제값받고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을 늘 주시하며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십시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거래가 활발할 때 선제적으로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제값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돈이 급해지는 최악의 불황기에 쫓기듯 팔면 무조건 백전백패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할 양도소득세와 중개수수료 세무 대리 비용 등을 미리 꼼꼼하게 계산해 두십시오. 내 손에 쥘 수 있는 순수 진짜 현금이 얼마인지 세후 자산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향후 현금 관리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총명할 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우호적일 때 미리미리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뼈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통장에 정확히 얼마의 현금을 보관해 두어야 가장 안전할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며 고민하시는 은퇴 자금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너무 많은 현금을 통장에 그냥 놔두면 고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매달 썩어가는 것 같아 아깝고 그렇다고 적금에 꽁꽁 묶어두자니 비상시에 꺼내 쓰지 못할까봐 겁이 나지요. 올해 74세가 되신 이영희 어르신의 아주 현실적이고 생생한 경험담 속에서 그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시죠. 이영희 어르신은 평생 동고동락한 남편과 함께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어르신은 현금의 유동성 관리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사셨어요. 수중에 입출금 통장에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부부 둘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믿으셨거든요. 나머지 여윳돈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 만기가 긴 정기적금이나 자식들, 집 살 때 보태줄 적금에 꽁꽁 묶어두셨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현금을 통장에 가만히 놀려두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참견을 해댔지요. 요즘 같은 물가 상승기에 통장에 돈을 그냥 넣어두면 하루가 다르게 원금 가치가 깎여나가는 거예요. 어르신 얼른 적금이나 펀드에 넣으세요. 이 어르신 역시 그럴듯한 말에 속아 수중에 비상금마저
모두 장기 적금 구자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무더운 여름날 갑자기 남편분이 거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뇌경색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헐레벌떡 119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구호자를 불렀습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막힌 뇌혈관을 뚫는 수술을 진행해야 하니 동의서에 서명하시고 수술 예치금을 수납해 주십시오. 병원 원무과에서 요구한 긴급 수술비와 약제 비용은 무려 1,8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의 수중 통장에 즉시 인출 가능한 돈은 단돈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은행 앱을 열어 장기 적금을 해지하려 했지만 주말이라 본인 인증과 해지 절차가 복잡하게 꼬여 당장 돈을 인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급히 카드를 긁고 돈을 융통해 준 덕분에 수술은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수술실 문이 닫힌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남편분이 무균 중환자실에 격리 입원하면서 하루 입원 치료 비용만 무려 150만 원씩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중환자실을 지키느라 청구된 병원비만 4,500만 원에 달했고 이후 재활병원으로 옮겨 6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동안 총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젊을 때 들어둔 실손의료보험이 있어 나중에 70%는 보험금으로 돌려받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매달 결제해야 했던 본인 부담금 2,400만 원은 고스란히 이 어르신의 몫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때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작가님, 은행 적금 통장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내 남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꺼내 쓰지 못하면 그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더군요. 현금이라는 것이 왜 내 삶의 진짜 안전판인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 자신만의 확고한 3단계 현금 보유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부부의 매월 최소 생활비의 딱 12배를 입출금 통장에 상시 예치해 둡니다. 둘째로 혹시 모를 갑작스러운 수술과 입원에 대비한 순수 응급 의료비로 3천만 원을 별도로 확보해 둡니다. 셋째로 훗날 누군가 한 명이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써야 할 때를 대비한 장기 요양 자금 2천만 원을 다른 통장에 넣어두고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의 매월 최소 생활비가 250만 원이니 12배면 3천만 원이고 여기에 의료비와 요양 자금을 합산하면 총 8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늘 통장에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아까운 거액을 이자도 거의 안 주는 통장에 그냥 놔두는 것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셨지만 남편의 투병 생활을 겪고 나니 생각이 180도 바뀌셨다고 해요. 은행 이자 몇만 원 더 받는 것보다 내 남편, 내 자식 아플 때 내 손으로 지체 없이 치료비를 치를 수 있다는 완벽한 안도감이 세상 그 어떤 금융 상품의 수익률보다 100배는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시니어들이 현실적으로 통장에 상시 쥐고 있어야 할 합리적인 예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전국의 수많은 고령층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그 윤곽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가구의 월 평균 순수 의료비 지출액은 32만 원 선으로 나타나지만 이건 건강한 분들의 평균치일 뿐 질병이 시작되면 편차가 극단적으로 커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환별 평균 본인 부담금 자료를 보면 심혈관 질환의 경우 연평균 치료비가 1,200만 원, 뇌혈관 질환은 2,100만 원, 암 치료는 연평균 1,800만 원에 달합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건강보험 혜택을 넓혀주어도 간병비나 상급 병실료,
특수 약제비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전액 환자 본인이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간병인 1명 고용하는데 하루에 15만 원 한 달이면 최소 450만 원이라는 거금이 현찰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은퇴자 필수 현금 기준 3대 항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순수 생활비 12개월분입니다. 매월 내 가계부가 200만 원을 소비한다면 2,400만 원, 매월 300만 원을 소비한다면 3,600만 원의 돈은 무조건 입출금 통장에 대기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예상치 못한 긴급 수술비와 입원 치료를 위한 의료 비상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훗날 요양원 입소나 간병비 지원을 위한 장기 요양준비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내 자산 중에서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룩한 예산으로 구획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금 방어벽을 우리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구축할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실행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우선 우리 부부의 한 달 생활비의 딱 3개월치 금액부터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보십시오.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75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언제든 카드로 출금할 수 있는 주 거래 은행 통장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2단계로 그 비상금을 한 달 생활비의 6개월치인 1,500만 원 수준까지 조금씩 저축액을 늘려가십시오. 3단계로 마침내 은퇴자들의 안전 마지노선인 한 달 생활비의 12개월치 3천만 원을 채워 넣는데 집중하십시오. 이 단계까지만 무사히 도달해도 일상에서 느껴지는 막연한 돈 걱정의 70%는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4단계로 일상 비상금 3천만 원이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몸을 지킬 순수 의료 비상금 1,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십시오. 이 돈은 하루 만에 깨도 불이익이 없는 단기 예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단계로 그 의료 비상금을 점진적으로 3천만 원 수준까지 증액하여 단단한 방패를 완성하십시오. 6단계로 마지막 요양과 간병을 대비한 안전기금 2천만 원을 다른 구자에 분리 배정하십시오. 마지막 7단계로 내 전체적인 자산 상황에 여유가 생긴다면 최종적으로 총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안전현금을 확보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도달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당장 오늘 밤에 하셔야 할 아주 간단한 행동이 있습니다. 달력 뒤편이나 빈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우리 집의 지난달 통신비, 관리비, 식비, 식료품비, 카드, 명세서를 다 긁어 모아 진짜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내 눈으로 직접 합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내 입출금 통장에 즉시 찾아 쓸 수 있는 잔고가 얼마인지 비교하여 내가 현재 몇 단계의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영희 어르신 역시 처음에는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었지만 3년 동안 생활비를 아끼고 불필요한 적금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 마침내 9천만 원의 안전 자산을 완성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노후의 삶을 완전히 내 손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든든한 안정감이 매일 밤 기분 좋은 숙면을 선사해 준다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 같은 현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물가가 미쳐 날뛰는 고물가 시대에 돈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현금을 많이 쥐고 있어도 단순히 장롱속이나 이자도 없는 통장에 묵혀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내 원금 가치를 매달 야금야금 갉아먹게 됩니다. 올해 79세가 되신 정만수 할아버지의 아주 지혜롭고 영리한 현금 굴리기 비결 속에서 그 놀라운 해답을 찾아보시죠.
정만수 할아버지는 3년 전 오래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여 확보한 5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거액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몰라 밤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해요. 은행 창구 직원은 싱긋 웃으며 무조건 안전한 연 1.5% 정기예금에 모든 돈을 넣으라고 권유했습니다. 5억 원을 다 예금해 두시면 매년 750만 원이라는 이자가 꼬박꼬박 나오니 아주 든든하실 겁니다, 어르신. 처음 2년 동안은 정 할아버지도 그 말만 믿고 5억 원 전체를 정기예금 한 구자에 묶어두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 시장의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평소 즐겨 찾으시던 동네 평양냉면 한 그릇 가격이 어느새 15,000원을 돌파했고 마트에 계란 한 판, 배추 한 포기 가격이 무서운 기세로 치솟았습니다. 택시 기본요금과 공공가스요금, 전기료 고지서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묵직하게 날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첩을 꺼내 지난달 지출을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지난해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일상적인 식료품과 생필품들이 이제는 최소 13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의 실질 가치가 폭락해 있었던 것이지요. 실질 물가 상승률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은행이 주는 예금 이자는 겨우 연 1.5%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통장 속 5억 원의 진짜 구매력은 앉은 자리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녹아내리는 꼴이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은행 정기예금이라 할지라도 물가 상승률보다 이자가 낮다면 그것은 결국 내 소중한 재산을 앉아서 도둑맞는 것과 다름없구나. 원금을 철저하게 보장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현명한 분산 투자처를 찾아야겠구나. 정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금융 공부를 시작하셨고 자산관리 전문가를 찾아가 머리를 맞댄 끝에 자신만의 3분할 현금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우선 전체 5억 원 중에서 언제든 응급실 비용으로 인출 가능한 유동성 자금 1억 원은 하루만 맡겨도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CMA 통장에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원금과 이자를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는 3년 만기 국고채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연 3.8%의 수익률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2억 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초우량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신용등급 A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와 꾸준히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고배당주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 결과 정 할아버지는 원금 손실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면서도 매달 물가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연평균 4.5%의 든든한 현금 이자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달 18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통장에 꽂히니 더 이상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손을 떨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정밀 시술비 1,000만 원이 긴급하게 필요했을 때도 정 할아버지는 예금을 깨거나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채권 일부를 즉시 매도하여 당당하게 부인의 병원비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진짜 비결은 바로 이처럼 영리하게 분산된 현금의 방어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현금 관리의 절대 법칙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소중한 돈을 단 한 곳의 은행이나 단 하나의 상품에 몰아넣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고 금리 변동성에 따라 내 자산 가치가 일시에 흔들릴 수 있기에 반드시 여러 기관과 상품으로 쪼개어 분산해야 합니다.
둘째로 원금 손실 리스크가 극히 적으면서도 최소한 정부가 공인하는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는 저위험 중수익 상품을 집요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셋째로 아무리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해도 10년, 20년 동안 내 돈을 꽁꽁 묶어두는 장기 금융 상품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언제든 내 몸이 아플 때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확보가 시니어 자산 관리의 절대적인 1순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시중의 높은 수익률을 유혹하며 은밀하게 다가오는 출처 불명의 사설 금융 상품이나 펀드 광고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국가가 보증하는 국고채나 대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수준의 안전 등급만 취급하는 것이 내 평생 흘린 땀방울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3가지 영역의 관리법을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내 마음의 평화를 관리하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돈을 단순히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노년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현금의 가치는 내가 돈 걱정 없이 오늘 밤 대자로 뻗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산을 불리기 위해 다소 위험한 주식이나 부동산 갭 투자에 영혼을 걸 수 있었지만 시니어 시기에는 원금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투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자식과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관리하는 릴레이션십 컨트롤입니다. 통장에 든든한 현금을 쥐고 있으면 자식들에게 매번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용돈 몇십만 원에 서운해하는 치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왔을 때 맛있는 고기 한번 호기롭게 사주고 자식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품격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내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라이프 스타일 컨트롤입니다. 돈을 잘 다스리는 어르신들은 매월 내 가계부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자동이체 항목이나 사용하지 않는 중복 보험을 찾아내어 과감하게 도려내는 좋은 습관을 품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조용히 거실 책상에 앉아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의 행방을 한 줄씩 기록하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노후를 탄탄하게 지켜주는 진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을 정리해 드릴 테니 가만히 메모해 보십시오. 첫째로 내가 거래하는 은행 어플을 열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셔서 요즘 가장 금리가 높은 단기 CMA 통장이나 예금 상품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둘째로 평소에 무섭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고채나 우량회사채 매입 방법에 대해 증권회사 지점을 찾아가 친절한 창구 직원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셋째로 매월 일정액을 강제로 모으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설정하여 비상금 통장으로 돈이 자동으로 흘러 들어가게 물기를 내어 놓으십시오. 넷째로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 가계부 앱을 설치하거나 서점에서 얇은 공책 한 권을 사서 매일 밤 아주 소박한 지출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한 줄씩 적는 일기를 써가십시오. 정만수 할아버지 역시 처음에는 금융의 금자도 몰랐지만 이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몸에 익혀가면서 마침내 내 자산을 완벽히 통제하는 멋진 시니어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원금을 지키며 매달 따뜻한 이자를 받는 기쁨이 삶에 새로운 자신감을 선사해 준다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이죠. 이제 네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쥐고 있던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려 결심했을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치명적인 주의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시니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후회하는 대목이 바로 이 자산 전환의 과정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단순히 비싼 가격에 파는 것보다
내 손에 쥐어지는 세후 진짜 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폭탄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대치하셔야 합니다. 올해 66세가 되신 최영수 어르신의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전 매도 경험담을 통해 그 노하우를 배워보시죠. 최영수 어르신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1994년 젊은 시절에 단돈 3억 원을 주고 산 32평형 아파트였는데 30년의 세월이 흘러 재개발 호재와 맞물려 2026년 시세가 무려 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무려 12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긴 어마어마한 자산이었습니다. 최 어르신 부부는 은퇴 후 몸이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당뇨 합병증과 무릎 수술비 등 당장 큰 돈을 쓸 일이 많아지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30년 정든 아파트를 처분하여 든든한 현금을 쥐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시세 차익이 12억 원이나 되니 세금 몇 천만 원 좀 내고 나도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든든하게 손에 쥐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기 전에 신뢰할 만한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을 해본 최 어르신은 그 결과표를 받아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양도소득세로 청구된 예상 세금만 자그마치 3억 2천만 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비록 30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한도로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양도 차익이 크다 보니 세금의 무게가 엄청났던 것이죠. 여기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900만 원, 법무사 등기 비용 200만 원, 각종 세무 대리 및 서류 발급 비용까지 더하니 부동산을 파는 데만 무려 3억 3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증발해 버리는 꼴이었습니다. 실제로 최 어르신 부부가 모든 세금과 비용을 다 치르고 최종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진짜 현금은 11억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고민은 이 엄청난 현금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큰 돈을 은행 한 곳에 넣어두자니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규정 때문에 은행이 부도가 나면 내 평생의 피땀이 한순간에 날아갈까 무서웠고, 그렇다고 20개가 넘는 은행에 5천만 원씩 쪼개어 저축하러 다니기에는 기력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최 어르신은 금융 전문가의 밀착 컨설팅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체계적이고 영리한 자산 분산 배분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전체 11억 원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메이저 시중은행 5곳을 선정하여 각각 5천만 원씩 총 2억 5천만 원을 확정 예금에 분산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연리 이자를 보증하는 3년 만기 국고채에 3억 원을 매입하여 연 3.8%의 확정 이자를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신용도가 철옹성 같은 국내 초우량 대기업 회사채에 2억 원을 배정하여 연 4.2%의 쏠쏠한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머지 3억 원이 넘는 현금은 언제든 내 부인의 병원 치료비와 일상생활비로 편리하게 꺼내 쓸 수 있도록 증권사의 수식, 입출금 CMA 통장과 단기, 택판 적금 구자 여러 개에 영리하게 쪼개어 담아두었습니다. 이 정교한 현금 배분의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최 어르신 부부의 통장에는 매달 이자와 배당금 수입만으로도 평균 3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를 임대해 주어 받던 월세 수입보다 훨씬 더 많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매달 연금 받듯 들어오는 현금을 바라보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 매달 들어오는 현금도 기쁘지만 더 좋은 건 매달 세입자가 보일러 고장났다, 물 샌다, 전화 올까봐
가슴 졸이던 건물주 스트레스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내 수중에 든 든든한 현금 통장 여러 개가 나를 지켜주는 진짜 든든한 경호원처럼 든든합니다. 최 어르신의 이 소중한 지혜를 우리 시청자 어르신들도 반드시 가슴에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유한 소중한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때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4가지 절대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급하게 서둘러서 매물을 던지지 마십시오. 내 몸이 아프거나 돈이 급해져 쫓기듯 매물을 내놓으면 시장에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매수자들에게 헐값에 자산을 뺏기게 됩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쥐약인 자산이기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느긋하게 제값을 부르며 기다리는 끈기가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세무사를 최소 2명 이상 만나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을 철저하게 수행하십시오. 다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보유기간과 실거주 요건에 따라 세금의 액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춤을 추기 때문에 세금 공부 없이 부동산을 파는 것은 눈을 감고 지뢰밭을 걷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로, 평소에 동네에서 신용도가 높고 한자리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영업을 해온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선택하여 전속 매물을 맡기십시오. 넷째로,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잔금을 받는 당일날 그 거액의 현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으로 몇 천만 원씩 쪼개어 송금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좌 이체 실행 계획표를 미리 내 손으로 작성해 두셔야 잔금날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체크리스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단돈 1,000원을 주고 열람하여 간접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 관계에 흠결이 없는지 깨끗하게 점검하십시오. 2단계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모의 계산 코너를 통해 내 집을 지금 가격에 팔았을 때 대략적인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가늠해 보십시오. 3단계로 동네에서 가장 친절하고 정직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을 찾아가 따뜻한 음료수 한 병 건네며 요즘 실제 매매 거래가 형성되는 진짜 금매 가격이 얼마인지 솔직한 시장 바닥의 시세를 수집하십시오. 최영수 어르신 역시 은퇴 전에는 이런 세금 지식이나 매도 요령을 전혀 몰라 눈앞이 캄캄하셨지만 차근차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면서 결국 내 자산을 단 한 푼의 손해도 없이 완벽하게 현금으로 전환해 내셨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하고 철저하게 대비해 두었기에 내 노후의 삶이 이토록 여유롭고 풍요로워졌다며 제게 거듭 고맙다는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손실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면서도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기적 같은 현금 관리 포트폴리오가 정말로 존재할까요?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일확천금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내 평생 모은 원금의 절대적인 안전성을 1순위로 삼는 절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73세 김순자 할머니의 아주 성공적이고 우아한 현금 관리 실전 사례를 통해 그 마법 같은 포트폴리오의 비결을 전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3년 전 정든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인생을 품격 있게 살아가기 위해 확보한 8억 원의 현금을 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은행에 가니 정기예금에 다 넣으라 하고 증권회사에 가니 요즘 뜨는 주식형 펀드에 올인하라 하고 보험 설계사는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일시납 변액보험을 권해댔습니다. 귀가 얇은 평범한 어르신들이라면
이들의 화려한 말솜씨에 속아 한 곳에 큰 돈을 덥석 맡겼다가 큰 낭패를 보기 쉬운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아주 영리하고 신중한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이 사다 준 금융서적을 돋보기 안경을 쓰고 매일 밤 밑줄을 쳐가며 공부하셨고 각 금융기관의 본점 창구를 직접 찾아다니며 장단점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셨습니다. 6개월간의 치열한 공부 끝에 김할머니는 자신만의 철옹성 같은 5대 투자 철칙을 수립했습니다. 첫째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단 1%라도 존재하는 복잡한 고위험 투자 상품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둘째로 내가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파생 상품이나 펀드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셋째로 국가나 초우량 대기업이 지불을 보증하는 절대 안전 등급의 금융 상품만 취급한다. 넷째로 예금자 보호 한도와 기관을 철저하게 쪼개어 리스크를 원천 분산한다. 다섯째로 급하게 쓸 일이 생겼을 때 단 하루 만에 손해 없이 현금으로 깰 수 있는 뛰어난 유동성을 반드시 확보한다. 이 철옹성 같은 원칙에 따라 김할머니는 소중한 8억 원의 현금을 아주 영리하게 4개의 방으로 격리 배분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매달 부부의 생활비와 언제든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긴급 비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배정하여 여러 은행의 수시, 입출금, CMA 통장과 단기, 특판 자유적금 구자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가장 안전한 국가 보증 자산인 3년 만기 국고채와 대기업, 우량회사채에 3억 원을 매입하여 연 3.5%에서 4.2%의 든든한 확정 이자 물기를 내어놓았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매년 대주주들에게 주어지는 따뜻한 배당금만 받아 챙길 목적으로 우리나라 초우량 배당주에 2억 원을 나누어 묻어두었습니다. 삼성전자나 시중 메이저 금융지주사처럼 10년 넘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연 4% 이상의 높은 배당을 지급해 온 철밥통 기업들만 골라 담은 것이지요. 네 번째 방에는 향후 금리가 변하거나 더 좋은 저위험 특판 상품이 나올 때 즉각 기동할 수 있는 대기 자금 1억 5천만 원을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넣어두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 완벽한 3분할 사방 격리 포트폴리오의 결과는 실로 눈부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김할머니의 현금 자산은 단 1원의 원금 손실도 없이 연평균 6.8%라는 놀라운 종합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이자와 배당금 총액만 자그마치 5,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부의 여유로운 연간 생활비 3,600만 원을 쓰고도 매년 1,800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여유 자금으로 쌓여가는 놀라운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세상이 시끄러워도 김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내가 가진 대기업 주식들이 설령 일시적으로 주가가 흔들려도 매달 나오는 배당금 고지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내 통장에 따뜻하게 찍히는 것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백내장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로 부부 합산 1,500만 원이라는 큰 병원비가 나왔을 때도 김할머니는 당황하는 기색 전혀 없이 비상금 통장에서 즉시 결제하며 품격을 지키셨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직 내 돈의 힘으로 내 건강과 노후의 존엄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계신 김순자 할머니의 이 우아한 미소야말로 우리 모든 시니어들이 꿈꾸는 은퇴 생활의 진짜 완성형 모습이 아닐까요? 어르신들 진짜 행복한 노후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돈 걱정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내 지갑 속의 현금을 기쁜 마음으로 지배하며 살아가는 주도적인 삶에 있습니다. 집값이 몇억 원 올랐다고 가상의 숫자에 취해 허세를 부릴 것도 없고 물가가 좀 올랐다고 당장 먹을 밥값을 아끼며 내 몸을 골병들게
방치하는 미련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목청 높여 전해드린 5가지 인생 재정의 진실들을 가슴 깊숙한 곳에 고석처럼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60대 이후에는 내 몸뚱이 하나, 뉘일 집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부동산은 즉시 움직일 수 있는 따뜻한 현금 자산으로 전환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둘째로 내 통장 잔고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소월 생활비 12개월분과 의료 비상금 등 최소 8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철저히 보관해 두십시오. 셋째로 그 현금을 그냥 썩혀두지 마시고 국가가 보장하는 채권과 우량 대기업 배당주에 영리하게 분산하여 물가 상승을 이겨내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넷째로 부동산을 정리할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세금과 수수료를 미리 계산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기필코 사수하십시오. 다섯째로 일확천금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원금 보장의 완전한 안정성 위에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다져가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 내 자신을 바라보며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등기부등본의 헛된 숫자에 취해 정작 내 수중에 비상금 500만 원이 없어 매일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평생을 남들 좋은 일만 시키며 돈을 모으느라 정작 나를 위한 배움과 경험 그리고 소중한 내 몸뚱이를 돌보는 일에 너무나도 인색하게 굴지는 않았는가? 나는 오늘 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내 존엄을 지켜낼 진짜 현금 방어벽을 구축하기 위해 당장 내일 아침 무슨 행동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대저택의 주인보다 더 단단하고 우아하며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품이 있는 노후는 내가 오늘 실천하는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의 여정이 늘 마르지 않는 현금 통장처럼 든든하고 평온하시기를 시니어 전문 인생 안내자로서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알림 설정은 우리의 인생 봄날을 더욱 환하게 지켜주는 소중한 불꽃이 됩니다. 매일 밤 걱정 없이 단잠을 주무시는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이 되십시오.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